어쨌든 역사를 이덕일의 한국 통사로 바꿔야 되겠다. 역사책을. 이렇게 두껍지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또 민족적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서에 보면 처음 고조선 때부터 뭐 한사군이 뭐 대동강까지 왔다는 동 일단 한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쪽팔린 것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쪽팔리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근세에도 일본 애들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예전에 중국 애한테도 당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이 때문에 역사를 좀 더 멀리 했던 게 아니었나. 우리 모두가 역사를 멀리 해버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역사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는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역사들 중에 첫째, 이해하기가 곤란했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뭐 그렇게 흘러갔죠. 저 역시도.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유학을 가서 우연치 않은 어떤 계기가 돼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시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역사책이 처음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학교 다 졸업하고 유학 시절에 어떤 같은 동기가 얘기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더 역사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간 이후부터 일반적으로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저한테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역사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덕일 씨라고 하는 분이 이게 뭐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뭐 한 4, 5년 전에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관련된 민족사과 관련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신 뭐 정말 나이 드신 정말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이제 유튜브도 보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제가 그것은 지금 5, 6년 전 이전에 한 10몇 년 전에 10년 전쯤에 러시아에서 2년 반 정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통역관이 러시아의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고려인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려인들이 굉장히 고려인들의 핍박받은 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도 카자흐스탄인가요? 거기에 맞나? 카자흐스탄에서 거기에 이제 그 묘지가 있고 다시 이제 유해 송환을 위해서 지금 남북한이 경쟁 아닌 경쟁, 때 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찌됐건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려인이 어느 날 이제 저를 차를 태워서 우스리스크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그 위쪽을 이렇게 가다가 저한테 미스터 신 저거 이 어떤 돌이 잔뜩 있는 곳을 가리키며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터 신 저거 뭔지 알아? 뭔데? 저거 저 발해성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런 성들이 그런 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 성이 뭐 어마어마무시하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 마을을 지킬 만한 그 정도를 이제 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돌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주도에 있는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처럼, 물론 집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역사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쭉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5년 전쯤에 유튜브를 봤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더 많이 깨우쳐 갈 때쯤에 이덕일 씨라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이덕일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여러 편을 봤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역사책은 그 뭐라고 하죠?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그리고 그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을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독립한 지 벌써 1945년이니까 75년이 된 거죠. 75년이 되었지만 76년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역사,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근데 마침 또 우연치 않게 제가 나침반 36.5도라는 월간지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 잡지죠. 그 이후로 이제 에듀진이라는 인터넷 교육신문도 갖고 있고 또 톡톡이라는 잡지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잡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사도 쓰고 뭐 여러 편을 쓰면서 예전에 대륙백제에 대한 것도 쓰고, 사실은 제가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쯤에 이제 이덕일 소장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이덕일 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도 인터뷰 요청을 예, 맞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마침 이덕일의 역사TV라는 유튜브를 그분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뭐 그게 오래지 않아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단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역사 교과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바꿔지는 것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마침 이제 그분도 당연히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학교 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도 학생 때 왜 궁금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한 것들 풀고서 같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감수를 해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일본사라고. 그 책을 전주고에 있는 어떤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역사서를 번역을 해나 있는 이것을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에듀진에서 책을 출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우리 출판사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사 책을 제가 이제 한 2번 읽었나요? 일본사 전체를. 근데 일본사를 보면서 상당 부분 그렇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 지식이 있어서 읽은 건 아니고, 일본어가 뭐 잘못되었는지 보는 거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상 특별히 문맥에 문제가 없는지 뭐 이 정도만 하고 감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역사 지식이 굉장히 많다든지 물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더 알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역사 교과서가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흐름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 한 번에 쭉 읽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역사서를 보면 매번 암기 과목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연대도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꼭 외워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뭐 고등학교 때 역사
역사 시험을 아주 잘 봤던, 그러니까 아주 잘 봤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찌그러져 있으니까 매번 연도 외우는 게 일이었었죠. 우리 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학생 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지만 이제 우리 이덕일 소장님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고 이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역사가 암기 과목이 되어버린 게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 교과서가 왜곡된 것은 일제가 일본이 그 조선을 이게 먹으면서 나왔던 가장 큰 게 걔네들은 이제 한국의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부터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조선사 편수사를 만들었고, 조선사 편수사에는 신석고나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병도가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그 사람이 교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제자들이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죠. 물론 지금도 대학교 교수들은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역사 교과서를 쓰는 역사의 흐름, 역사학계의 주류가 지금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정말로 가끔 민족사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지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역사 교과서나 또는 역사책을 만드는 어떤 단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다 식민사관에 의해서 지배된 사람들이 거의 다수라는 겁니다. 이러니 역사 교과서가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한 번에 탁 날려버렸죠. 한 번에 날린 건 아니네요. 어찌됐건 한 번에 날렸죠. 그런데 아마 지금에도 광화문 앞에 그 중앙청이 있었다면 정말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 교과서를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느 한날 역사 알았다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역사 교과서를 바꾸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역사 교과서를 바꾸어야만 하겠다. 바꾸겠다. 또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역사에 관심을 갖고. 저는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덕일 소장님이 이렇게 이덕일의 한국통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최근에 냈어요. 그래서 물론 이쪽 출판사하고도 연락을 했고 또 이덕일 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역사를 이덕일의 한국통사로 바꿔야 되겠다. 역사책은 이렇게 두껍지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또 민족적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서에 보면 처음 고조선 때부터 한사군이 대동강까지 왔다는 동, 일단 한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쪽팔린 것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쪽팔리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쪽팔렸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근세에도 일본 애들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예전에 중국 애한테도 당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이 때문에 역사를 좀 더 멀리 했던 게 아니었나. 우리 모두가 역사를 멀리 해버리는 거죠. 역사를 더 가까이 해서 그 역사를 바탕 위에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창피한 역사로만 기억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역사. 그게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그 식민사관을 스스로 만들어진 한국의 역사책을 이 한국통사로 바꾸자, 이런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에게도 이 영상이 뭐 몇 명한테 가질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나침판이나 톡톡 애두진을 하는 동안에 분명히 그런 식민사관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그리고 그것을 변호해주고 있는 언론들과 언론사들의 기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기사로 써서 구글에 남겨서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아들이, 그들의 딸이 우리 아버지는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학자였다는 그런 부끄러운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반성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앞으로 이덕일의 한국통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실제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여태까지 배웠던 역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관심 있는 역사하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역사 교과서를 바꾸자 이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